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지루하게 반복되는 조정 시기에 제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만 놓고 보면 표면상 코인이 하락한 이유는 AI발 하락이 코인까지 번졌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1.7%나 떨어졌고요. 특히나 AI나 반도체 쪽은 훨씬 심하게 떨어졌는데 그 주인공 중에 하나가 바로 브로드컴이라는 AI 주식이었습니다. 11%가 넘는 급락이 나왔었고요. 뭐 실적이 크게 떨어졌거나 이런 건 아닌데 한 컨퍼런스 콜에서 브로드컴 CEO가 나와서 이런 솔직한 발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AI 쪽의 마진이 생각보다 이게 올라가질 않는다. 투자는 지금 잔뜩 해놨는데 마진이 높지 않다? 아, 이거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도 좀 미쳤을 것 같고요. 또 26년도에 뭐 이익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이런 가이던스 발표 자체를 보류를 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이거 얘기를 안 하지?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많이 떨어졌고요. 또 하나를 좀만 추가를 해보자면 지금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불리는 주식이 있죠. 바로 오라클이라는 주식인데요. 어제 블룸버그에서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 완공이 27년도에서 28년도로 밀려났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기사를 내니까요. 오라클 안 그래도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겠죠. 물론 오라클에서 반박을 하면서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회복을 하긴 했는데 이런 전반적인 AI 버블론에 이제 코인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근데요, 비트랑 이더 떨어진 것보다도 사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레버리지 주식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비트마인 주식의 가격은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또 9%가 넘게 어제 떨어졌고요. 또 서클도 6% 넘게 떨어지고 스트래티지도 뭐 3.7%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위험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근에 뭐 순환매가 일어난다. 방어주, 우량주, 배당주, 뭐 소비재주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죠. 어제도 보니까 P&G, 뭐 유나이티드 헬스, 코카콜라, 뭐 맥도날드, 보잉, 뭐 비자, 마스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게 요새 트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식보다도 코인은 조금 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떨어질 때 재를 뿌리는 영향력 있는 분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니까요. 뭔가 좀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오르려고 하면 떨어지고 야, 이게 뭐 박스권에 거의 갇힌 것처럼 참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등장했던 게 바로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의 CIO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투기적인 디지털 장난감이다. 야,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저는 JP모건 종필이 형이 생각이 났죠. 애완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애완돌이 뭔지도 그분 때문에 처음 알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면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라부부에 가깝다. 장기 투자 자산이 아니고 이거 투기적이야. 제가 알아보니까요. 동물 인형을 뭐 수집품하는 무슨 뭐 인기 시리즈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무슨 동물 뭐 포켓몬 카드 모으듯이 이런 수집품에 가깝다.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가 뭐 폭망을 하고 힘든 시기를 겪지 않는 한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 자산이 아니다. 뭐 혹평을 했네요. 근데 참 이것도 재밌는 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2월 2일자로 코인의 ETF를 허용을 한 당일, 그러니까 다음 날도 아닙니다. 비트 이더 뭐 이런 거 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당일에 헤데라 ETF까지 판다고 한 사람이 할 말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뱅가드나 JP모건이나 굉장히 참 이율배반적인 이 대단한 이 월가 분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최근의 상황을 제가 어느 상황에 빗댈 수 있을까 생각을 굳이 해본다면 저는 청산 규모로 봤을 때 현재는 21년도 5월 부다빔 이후에 회복되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부다빔도 사실 역대급 청산 1위, 2위 기록을 21년 4월, 21년 5월에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록을 10월 10일자로 2배 이상 넘어서 깼잖아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는 조정 후에 상승하는 이런 단계로 보고 있는 21년도 뭐 말이나 뭐 18년도 초나 이럴 때가 아니라 저는 조정 후에 회복하는 단계로 보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외치는 분들 뭐 1년 이상 뭐 겨울이 온다, 1년 뒤에 봅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뭐 관점은 다를 수 있다.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조정 후의 회복 단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JP 모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전 세계 코인 투자하는 분들도 이 4년 주기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볼 때 JP 모건은 사전에 4년 주기에 맞춰서 이미 10월 10일자로 이 겨울 준비, 즉 스트래티지 퍼드를 준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보통 4분기에 크게 오르다가 이제 사람들이 오른다 오른다 할 때 레버리지를 확 꺾어서 뭐 겨울이 온다. 그러니까 요거를 저는 사전에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강력한 이 뭐랄까요? 유동성에 맞서서 이 레버리지를 꺾기 위해서는 센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판다더라. 세상에서 66만 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이 회사가 파는 것만큼 공포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뭐 MSCI에서 뺀다더라. 뭐 S&P 500에는 원래 못 들어간다더라. 뭐 이런 걸 많이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뭐 JP모건도 좀 팔고 그랬었잖아요. 아무튼 사전에 준비는 이렇게 하고 뭐 크립토의 겨울을 준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행동을 보자. 급한 행동을 볼 때는 저는 뭐 1년이 넘는 하락, 크립토 겨울을 준비하기보다는 수개월 조정 후에 올라갈 수 있는 늦가을을 준비하고 있다. 뭐 비단 JP모건만 이런 건 아니죠. 뭐 켄터 피츠제럴드, 투애니언 캐피털, 뭐 뱅가드도 그렇고 찰스 시업도 그렇고 지금 계속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그렇고 행동들이 생각보다 급하잖아요. 1년짜리 하락이 온다면 그렇게 급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뭐 아시겠지만 JP모건은 IBIT 구조화 채권으로도 우리 안전한 거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갤럭시 디지털의 기업 어음을 JP모건이 발행을 해서 솔라나 위에 얹어서 5천억 이상 팔고 있습니다.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개미들을 상대로도 뭐 기관들을 상대로도 비트 이더 ETF 매매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고 뱅가드보다 먼저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하세요. 담보대출은 떨어질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요. 올라갈 수 있을 때 한다. 그래서 급한 행동들을 보면 겨울을 준비하기보다는 겨울을 준비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 옷이랑 겨울 옷이 지금 동시에 JP모건이 입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드렸는데 수개월 조정을 준비하는 저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PMI 제조업 지수라든지 러셀 2000 최근에 신고가는 경신했다고 하지만 뭐 나스닥이나 뭐 S&P 500이나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 아직 이게 정점이라고 보긴 매우 어렵죠. 구리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뭐 금이나 은이나 다른 거에 비하면 턱도 없이 못 올라간 상황. 지방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죠. 알트코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자산들이 아직까지 정점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딜레이 됐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인은 주식보다도 지금 또 조금 더 힘든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즉, 제도권에 편입한 이후에 좀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는데요. 즉, 이제 탈중앙화라고는 태어났었지만 결국은 ETF가 생기고 하면서 제도권에 들어가면서 월가가 이 상승과 하락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 이제 이런 데이터까지 떠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미국 장에서 미국 장만 열면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장이 닫히면 올라간다.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됐다고 제인 스트리트가 많이 했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논문까지 나올 기세입니다. 이거는요, 비트코인 ETF, 블랙락의 IBIT, 즉 24년도 1월 달에 나왔던 걸 기준으로 최근 2년 데이터인데요. 일단 이 가운데 회색 데이터가 IBIT를 24년 1월부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때 수익률입니다. 가만히 들고 있을 때 92% 올랐으니까 약 2배 정도 올랐네요. 한 2년 기준으로. 근데 재밌는 게요. 미국 장외 시간, 즉 오후 늦게나 밤에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침에 팔아서 밤에 이때 들고 있다. 수익률이요. 무려 222%가 됩니다. 3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아침마다 제인 스트리트 같은 데가 던졌다고 했잖아요. 아침마다 들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지금 같은 주식인데도 언제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극과 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때 사서 이때 팔고, 이게 지금 거의 2년 내내 반복될 정도로 참 징글징글하다. 이 월가 세력들은요, 뭔가 틈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면 정말 집요하게 상어처럼 파고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좀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년 1월에 해서 다 같이, 그러니까 뭐 미국 장외 시간과 이 뭐 그냥 들고 있는 거 이게 처음엔 같이 증가를 합니다. 원래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한 4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힘들어서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뭐 끝났다, 뭐 하고 있냐 조롱 엄청 했었잖아요. 그때입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지금 갭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틈을 가지고 계속 위아래로 먹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레버리지 쓰고 뭐 선물 옵션 쓰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떨어 나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눈물을 빼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공격을 했었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갭이 좁아지죠. 이때 트럼프 당선되면서 또 좁혀졌다가 또 최근 들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이 이 갭이 늘어났어요. 아, 이거 뭐하러 들고 있어? 그냥 사팔사팔하지. 이거 이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서 제인 스트리트를 필두로 뭐 개미들도 많이 따라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이 관련 ETF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다시 벌어진 상황이다. 요거를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비트코인은 24시간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IBIT, 사실 비트코인과 같은 거니까 IBIT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6시간, 6시간 반 정도 미국 장 열리면 되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짧죠. 그러니까 밤새 비트코인이 24시간 하니까 올려놓으면 아침에 이게 IBIT가 갭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올라가 있는 거죠. 거래가 이제 끊겨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아 이거 올라 있네 냅다 팔아버리고 다시 밤에 올라가면 그거 샀다가 다시 아침 되면 냅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밤새 수익을 아침에 던져버리면서 무한적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반복을 해서 먹고 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열받을 수 있겠죠. 이거 조작 아니냐? 근데요, 주식 시장에서 보더라도 전일 종가에서 금일 시가를 빼는 이 갭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합법이고요. 심지어 인기 있는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취약한 틈을 타서 월가 세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사실 그 주식 쪽에서도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월가가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특히 단타나 선물로 어떻게 그들을 이겨보고 그들을 이긴다는 건요. 돈을 벌면 누군가는 잃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 뭐 단타 트레이딩으로 이긴다는 건 너무 어렵다. 월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24년도 1월 한 10일경에 이런 영상을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ETF가 들어오고 하니까 와, 이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를 이렇게 많이 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분위기가 좀 쎄하거든요. 없었던 맥시멀리스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런 영상을 뭐 24년도 1월 10 며칠쯤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뭐 70% 폭락은 없다는 착각이 될 수 있다. 자꾸 이번엔 다르지. ETF를 당신이 아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론 마이너스 70%가 지금 나온 적은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맞추진 못했지만 큰 조정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월가의 속성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지금은 어디 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국장에 가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당신이 ETF를 아느냐? 공부 좀 더 하고 와라. 이제는 뭐 폭락 같은 건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월가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이 단기간에 어떤 타이밍을 봐서 승부를 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개미를 농락을 하고 힘들게 하는 월가의 맞설 대응 전략이 있어야겠죠. 저는 뭐 바보 같고 좀 재미없는 의견을 소개를 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이런 전략을 하는 이유는 뭐 또 안 들으실 수는 있겠지만 많이 맞아 봤거든요.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덜 아픈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나온 게 바로 이 포트폴리오라는 걸 정말 뭐 한 30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재미없는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트이더 50% 이상 가져가세요. 그리고 각 알트코인은 아무리 좋아도 5% 미만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뭐 리플이나 뭐 솔라나나
한 코인에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보다 훨씬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금은 10%를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24년도 4월에서 10월을 저도 겪어보니까요. 지금 강세장이 정점이 안 나왔는데 현금이 떨어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길어지면 장사 없구나. 그래서 해지 자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소액이니까 무슨 현금에 무슨 해지에 비트 이더. 근데요, 이 노란색이 사실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이고 리스크 관리고 이렇게 힘들 때 의도치 않은 이런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올 때 나를 구해주는 구명조끼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각자 본업에 충실을 하셔야겠죠. 한 구독자님이 출근으로 저는 해지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해지 수단입니다. 본업에 충실을 하셔야 되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추가적으로 조금 이 시기에는 아껴서 남들 먹고 놀고 할 때 조금씩 아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우량 자산, 우량 코인들을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좀만 노력을 해도 누구나 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밑으로 갈수록 조금은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두 번째로 해지 자산을 일단 사야 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좋을 때는요. 이 뭐하러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고요. 근데 리스크는 뭔가 사단 위기가 터져야만 드러납니다. 지진이 나봐야 그 건물이 튼튼한지 알 수 있고요. 해킹이 나봐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는지가 드러나는데 이게 위기가 안 나오면 그 리스크에 관리하는 시간과 돈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지 자산을 이렇게 좀 분위기 좋고 할 때, 얼싸덜싸 할 때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사셨던 분들은 지금 팔아서 매수하기 너무 좋은 시점이다. 제가 한 것만 여기 써놓은 겁니다. 뭐 제가 안 하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금도 팔아봤고요. 삼성전자도 이제 대부분 팔았어요. 우선주는 아직 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오르면 팔 수도 있어요. 뭐 유나이티드 헬스, 뭐 쿠팡 주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해지라는 게 비트코인과 조금 가격이 반대로 갈수록 좋을 것 같고, 무관할수록 좋을 것 같고, 뭐 조금 오를 때는 덜 오르고 떨어질 땐 덜 떨어지는 이런 자산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그리고 달러를 사놓는 것도 나쁘지 않고, 비트코인, 저는 환전하는 개념으로 사고 있으면 좋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예금으로 묶어두면 이거 이자가 아까워서라도, 해지가 아까워서라도 웬만하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팔아서, 뭐, 우량 자산을 사기 나쁘지 않다. 지금도 뭐, 요런 노란색 쳐놓은 것들은 제가 뭐 들고 있고, 뭐 활용을 앞으로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번째는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제 바람입니다. 요렇게까지 하면 좀 더 좋겠다. 적금을 드시거나 공제회거나 뭐 배당을 받는 주식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스테이킹 등을 통해서 미래에 들어올 바보 같은 현금. 이건 완전 바보잖아요. 아니 뭐 크게 오른다면 이걸 다 쏟아서 알트코인 사야지. 뭐하러 이런 데 하느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바보 현금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미래에 뭔가 현금이 들어온다는 그러니까 지금 출근 외적인 걸 의미합니다. 본업 외적으로.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요. 떨어질 때마다 좀 편안하시지 않을까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이것까지 내가 현금화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들어올 바보 같은 현금을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너무 좋다,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나는 소액인데 나는 빨리 한 방 먹고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너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큰 의사나, 뭐, 기업 회장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돈이 뭐, 처음부터 뭐, 많고, 이런 건 아니에요. 웬만한 큰 부자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기업 직장인들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별거 없더라고요. 즉, 우리는 같은 입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뭐, 누구는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그냥 다 똑같이 돈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크게 맞아 보니까,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크립토에 많은 돈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맞아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구나. 과거에 이제 겪고 보고 이제 좀 바꾼 거겠죠. 그래서 요거까지도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던 행동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저는 최근 한 달에서 두 달간은요, 비트 이더를 많이 샀습니다. 최대한 살 수 있을 만큼 샀어요. 왜냐면 이게 하락이 하락의 뭐 조정의 초반에는 비트 이더를 산다고 했는데 이제 알트를 사려고 봤더니 비트가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비트도 10% 떨어지고 알트도 한 12%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과거 같으면 비트 5% 떨어지면 알트 막 20%막 30%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아, 이거는 비트 사기 좋겠는데 해서 비트 이더 위주로 좀 많이 샀는데 저는 향후에는 알트코인 위주로 좀 집중 매수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알트코인인지는 뭐 저희 예전 방송에 많이 나와 있죠. 우량 알트코인 중심으로 지금은 알트를 이제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한다. 뭘로 한다? 여기 있잖아요. 해지 자산들을 매도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출근도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여기 미래에 들어올 뭐 바보 같은 현금, 그러니까 한 달 내에 또 현금이 조금 들어올 게 있어요. 만약에 미래에 뭔가 크게 들어올 돈이 있는,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보이시더라고요. 야, 좀만 기다려라. 내가 뭐 큰 돈 들어온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물론 어렵긴 하죠. 지금은 못 하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좀 요렇게 요거를 그때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갖춰 놓으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틈만 나면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온다. 그래서 한 달 내에 뭐 예를 들어 큰 돈이 들어온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사시면 안 됩니다. 혹자는 이걸로 이제 막 한 방에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안절부절 못 하는데 저는요, 뭐 큰 돈이 온다? 절반은 무조건 예금행, 어디론가 묶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큰 돈이 들어오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절반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든 뭐든 따로 빼놓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 건 공부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막 소금 뿌리고 있고 재 뿌리고 그러면서도 저는 뭐 아끼면서 뭐 사라 그러고 야, 이게 오를 이유가 없다면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이걸 뭐하러 할까요? 안 하겠죠. 저 같아도 안 할 겁니다. 오른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니까 하겠죠. 그게 공부입니다. 뭐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저는 좀만 더 도전을 드린다면 내가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니 뭐 인터넷 상에서 뭐 유튜브 상에서 누가 뭐 돈 벌었다 이런 거는 별로 안 와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뭔가 뭐 큰 성공은 아니더라도 수익을 거두던가 뭐 이런 게 있다면 사람들에게 이걸 전파를 할 수도 있고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나와야 되고요. 특히 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시기를 이겨내는 그냥 모범 사례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냥 인터넷 상으로만 누가 벌었다더라, 뭐 무슨 김 과장이 됐고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좀 도전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시편 126편인데요. 이게 특이하게도 반복이 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도다 라고 끝나지 않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반드시입니다. 만약에 가끔이나 뭐 종종이나 이렇게 했다면은 세상에 누가 그 힘든 일을 울면서 뭐 농사든 직장일이든 사업이든 투자든 하겠습니까마는 반드시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값어치가 있진 않을까요? 그래서 최근 좀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